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면 발길이 머무는 곳. 작년 봄부터 남편을 향한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3기 말에서 4기를 넘어가는 단계라 해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수술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 교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내 앞에서는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는 남편. 그래서 지켜보는 아내의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삼 주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지난해 11월부터 거의 매주 오다시피 했습니다. 자동차로 4시간 반 거리. 아내가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늘 함께합니다. 오늘 항암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세포 암종에서 지금 다발성 전이로 이렇게 넘어가서 합니다. 평소에 혼자서 좀 끙끙 많이 짊어지고 있는 편이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혹시나 좀 안 좋아지거나 한 것들을 숨기고 그럴까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간암 절제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 크게 안도했던 부부. 그러나 기쁨도 잠시. 2개월 후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암이 뼈에까지 전이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사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절망의 시간을 딛고 다시 힘을 내어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듭니다. 빨리 완치해가지고 여기 안 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지금은 신약인 이 항암제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간암, 즉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셨던 분이고 수술적으로 간 절제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치료받던 과정에서 이제 왼쪽 어깨 견갑골 쪽에 이 견갑골 주위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전이가 있었는데요. 그 부위에도 전이성 간암, 간세포암으로 발견됐던 환자분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며 신약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완치는 안 되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생명 연장 목적으로만 이렇게 항암을 한다 하시면서 새로운 약에 대한 이렇게 다들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약을 한번 해보겠느냐. 단 1%라도 더 희망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새로운 약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른 아침.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 간밤에 어깨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한 탓입니다. 눕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홀로 통증을 사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이 힘들어? 괜찮아? 표현은 잘 안 해요. 아프다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얘기도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프면서도 늘 괜찮다는 남편. 그 마음을 알기에 아내도 더 이상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게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황태찜 하려고 합니다. 지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얻은 최상품의 식재료들입니다.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무조건 좋다는 것들은 그냥 다 해서 먹습니다. 식사로 오세요. 몸도 처지고 밥 생각도 딱히 나진 않지만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정성껏 음식상을 차려낸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 일단은 자리에 앉습니다. 원체 입이 짧은 데다 항암 치료로 입맛까지 잃어 식사 시간이 더 부담스러워진 남편. 이게 진짜 암에 좋아가지고 이걸 먹음으로 인해 암세포가 팍팍 죽었으면 정말 좋겠구만. 혈소판에 도움되는 거는
해산물이 그래도 도움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하니까 생선도 먹고 이렇게 다 먹어야 돼. 그쵸? 먹어. 난 먹을 테니까. 잘 안 먹으니까 내가 먹이 줘야지 먹지. 한 번만 먹게. 한 번만 먹게. 아, 맛없다니까. 응. 내가 먹이 좀 훨씬 맛있을까? 아이, 맛있다.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 먹는 것까지 많이 챙겨요, 집사람이. 골고루 안 먹는다고 잔소리, 많이 안 먹는다고 잔소리. 성화에 못 이겨 오늘도 한 그릇 깨끗이 비웠습니다. 아내의 물량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국장 가루거든요. 청국장이 또 항암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그냥 드시기에는 좀 냄새가 나서 안 좋으니까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들 뿐입니다. 있습니다. 드세요. 지금 부부에게 세상의 음식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암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 또 더 먹는 게 많아요. 비타민하고 식품 보조식품도 여기 다 먹는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우연히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흔히들 맹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입원을 한 상태에서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에 어떤 혹이 있다고 이렇게를 절개를 해가지고 70% 가까이 간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암이 전이됐을 때 남편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남편을 돌려 세운 건 아내였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신 약이 뭐예요? 갑상선 호르몬제예요. 평생 제가 먹어야 하는 약.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이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약으로서 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남편에 앞서 갑상선암에 걸렸던 아내. 2번 재발에 3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참으로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도 암을 겪어보고 완치라는 단계를 이렇게 해와서 알겠지만 남편도 아 정말 세상이 끝났다 하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을 것이고 저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이렇게 과연 끝까지 잘 될까? 잘 돼서 내가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건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환자 본인이라는 걸 아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은 아프면서 더더욱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말을 안 한다고 모를 리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암과 홀로 싸우며 많이 두렵고 외로웠다는 아내. 그래서 남편만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곁에서 지키며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게 하지 마. 아파. 살살해.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아내. 여기 조금만 밑으로 가면 안 될까? 미안. 조금이라도 통증을 덜어줄 수 있다면. 됐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서 설거지하고 있어. 시간 지나고 나면 괜찮아 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 아픈 척하고 자꾸 그래. 참을만 해. 이 정도는.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됐어. 이제 그냥 놔둬.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남편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 순간이 아내에게는 가장 아픈 시간입니다. 우는 모습을 안 보여야 되는데 힘들어지면 자꾸 나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약해지는 마음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남편보다 강해야 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설거지를 끝낸 아내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아내는 20년 전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게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갔다 와요. 나중에 만나. 잘 챙겨 먹고. 돈 벌러 가요, 나. 그래 갔다 와. 고생해. 예. 집을 떠나니 잊고 있던 걱정거리가 하나둘 떠오릅니다. 작년 수술 이후부터 아예 그냥 일을 못하니까 제가 가장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안 느낀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투병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내의 어깨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 남편. 건강할 때 매일 오가던 길입니다. 여기가 제 가게인데 아시다시피 몸이 제가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써붙여 놓고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1년 가까이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쉼없이 일해온 삶의 터전. 젊어서부터 병환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고 아버지와 동생들까지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일해온 그였습니다. 빨리 좋아져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대신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알기에 아내와 아들에게만은 그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안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짐이 되니까 그게 문제죠. 층층시야 어려운 가정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혼에 응해준 아내. 힘든 고비마다 함께 헤쳐가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잘해준 일보다 못해준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붙어서 병간호를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것도 잘 못해준 것 같고 내가 막상 이렇게 암이라는 걸 겪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겪었던 그런 걸 참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나왔어요. 뭐 일하다가 왔어? 점심 먹고 뭐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았어. 집 밖에서도 온통 남편 걱정뿐인 아내. 일하던 중에 짬을 내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아내. 딸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루 저녁에 이렇게 딸기 파는 요만한 그릇 있죠. 그게를 이렇게 한 달씩 먹었어요. 항암 초기였는데 그때가 이상하게 딸기가 맛이 있었어요. 계속 먹어도 질리지도 안 하고. 딸기 값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한 달 정도. 암이 전이된 후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아내. 암에 좋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아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까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발하고 나서는 병원뿐만이 아니고 나 스스로 이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책저런 책들은 이제 많이 보고 그리고 필요한 책들은 이제 사기도 하고. 당신도 금방 나을 거야. 괜찮아. 신경 그렇게 크게 안 써줘도 다 낫는데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는데 어찌 안 나을까. 빨리 나을 거야 아마. 남편을 살리겠다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에 남편도 강한 삶의 의지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나른해 눕고 싶어도 아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서는 남편입니다.
날이 굳을 때만 빼고 하루에 2시간씩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빡대가 안 맞아지면은 아니 이렇게 아니 이게 세게 계속 하면 되는데 이 손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팔 아파서 힘 못 줘 지금 세게. 한 뭐 60% 정도밖에 안 되죠. 아무래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아예 팔은 지금 아예 못 쓰는 상태니까. 항암약도 센데 못 이길 거고. 그러니까 힘 빠지지 말라고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죠. 혼자라면 주저앉고 포기했을 일도 둘이라면 잡아줄 손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요? 누구세요? 고모. 오빠 보러 왔구나. 여보, 사랑하는 동생 왔어요.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8년 동안 한 집에 살았던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해요. 당신 거 연한 거. 너무 연했나? 여동생 엄청 좋아해요, 신랑이. 다형제 중에 사남 1녀 복덩어리 딸이 동생이 하나가. 복덩어리가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길 줄 알아. 복덩어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오빠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살아온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졌던 오빠. 그 옆엔 늘 새언니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아닌데 홀 시아버지 계속 모시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뚝뚝한 남편하고 살면서 뭐 애쓰고 혼자서 동동그름하고 애쓴다고 신랑이 그거를 아는 체를 해주지도 않고 크게 내색 안 하고 뭐 늘 한결같이 집안 챙기는 때부터 늘 고마웠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는데 그 신랑이 아프기조차니 오빠가 문제야. 문제야 오빠는 문제 오빠라. 반성해야 된다 오빠는 깊이. 미안하고 또 고마운 가족들, 이들이 있어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잘하고 와. 그동안 6차에 걸쳐 항암제를 투여해 왔는데요.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깨뼈 쪽으로 전이된 암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신 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혹의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었고요. 환자분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좀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암이 줄었습니다. 부부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모두가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치료하고만 하면 딱 하면 일단 기념여행을 가는 거야. 그래 빨리 나서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아내가 있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속 깊이 담아둔 진심을 어렵게 전합니다. 그동안 참 힘든 세월 살아오면서 옆에서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진작 마음을 표현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프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아유, 처음 듣네. 그 말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 그 한마디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왜 울어? 울지 마. 힘든 여정이 계속돼도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 부부니까요.